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조문 판례 첫 강의입니다.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 이건 제가 하고, 물권법은 우리 부원장이 아마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문 판례, 조문을 이해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민법은 조문 해석하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판례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판례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 3페이지. 자, 제5장 법률행위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103조가 여러분 시험 범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103조부터. 그 103조에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이제 그 밑에 해설을 해놨잖아요. 맨 처음에 제목에 반사유질서의 법률행위 되어 있잖아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률행위는 뭐를 기준해야 돼요? 의사표시. 이거를 필수 불가결한 뭘로 한다? 요소로 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다?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왜 그렇죠? 혼인을 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고라고 하는 법률 사실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라는 법률 요건.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이제 그 밑에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틀렸죠? 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 사실이 결합될 수도 있다 없다? 결합될 수도 있다. 다음 2번. 법률행위와 법률적 행위는 동의어가 아니고 법률적 행위 언더라인 끊고 준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법률행위지 법률적 행위는 아니에요. 법률적 행위라는 뭘 말한다고? 준법률행위를 말해요. 다음, 법률행위 만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행위 되어 있잖아요. 요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한다? 반사의 질서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반한 행위 길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반사의 질서 행위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동의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이 뭐고 사유질서가 뭐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상적 용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얘는 대법원 판례에서 모든 것을 내놨어요. 거기에 1번에 뭡니까? 풍속은 최소한 도덕성 돼 있잖아요. 그리고 2번에 사유질서는 뭡니까? 공공질서를 말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량한 풍속 사유질서의 예시가 그 뒷페이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4페이지. 그 예시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 유형들이 이제 쭉 나와 있죠? 5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일륜에 반한다. 일륜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일륜? 자,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륜과 관련된 거예요, 일륜.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면서 첩을 넣는다. 이 일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자, 첩계약. 부와 자 사이에 자가 부정을 이유로 해서 이혼당한 모와 동거하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모자 불동거 돼 있죠. 동거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나 모자지간은 반드시 동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반드시 동거를 해야 돼요. 부부 사이가 되면 뭐예요? 당연히 동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과 동거하고 싶지 않다. 그럼 뭐예요? 그 부부 아닌 거예요. 다음 2번 정예관념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정의관념에 반하는 건 어떤 거냐?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정한 청탁. 이게 정의롭지 못한 거면 청탁을 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뭐뭐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 또는 불법이란 말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공무원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부정한 청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봐야 돼요? 얘는 정예관념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매매 적극 가담은 좀 이따 나와요. 다음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극도로 제한하는 거.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해놓고 혼인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니까. 나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겠다 해놓고 이혼해도 돼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반한다?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 말이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나온 게 사행성이 심한 행위 되어 있죠. 사행성이라는 건 뭘 말해요? 도박하는 거예요. 사행성이 심하다. 얘는 뭡니까? 도박하는 겁니다. 도박 등 지나친 사행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 얘는 뭡니까? 도박을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안 갚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불공정한 법령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103조에 관한 예시 규정이다. 그 언더라인 닦고 예시 규정. 여기에 관한 폭리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폭리행위는 우리 민법에 104조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03조가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대단히 추상적이잖아. 선량한 풍속이다 사회질서에 반한 건 뭐다? 뭐가 선량한 풍속이냐? 뭐가 사회질서냐? 이게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시 규정이 104조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궁박경솔 무경으로 심의 공정설 이런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규정이라고? 예시 규정. 그러면 이런 행위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무효가 돼버리죠. 원래 무효의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본 맥락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 어렵습니다. 이행 후. 여기는 103, 104, 108이 다 달라요. 103조. 조금 어렵다 이거. 104조. 108조.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조문을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103조는 쌍방이 뭐예요? 불법이야. 둘 다가 불법이야. 그 다음에 104조는 한쪽만 불법이야. 일방이 불법입니다. 여기는 둘 다 불법이 아닌 거예요. 둘 다가 쌍방이 뭐가 아니라고? 불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전부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쌍방이 불법이란 말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746조가 적용됩니다. 746조가 뭐예요? 제목이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불법이 원인돼서 노무가 제공되거나 급부가 이행됐더라도 반환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이 불법이니까 뭐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름판에서 빌린 돈은 뭡니까? 갚지 않아도 돼요. 근데 104조는 일방만 불법이니까 일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단서입니다. 746조 단서. 일방은 반환해야 돼요. 일방은 뭐 해야 된다고? 반환해야 돼. 근데 타방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있으면 공부합니다, 이거. 다음 108조에 반하면 얘는 741조입니다. 700 몇 조라고요? 41조. 얘 뭐냐면 뭐라고 해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돌려줘야 돼요. 반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정리를 딱 하고 일단 하고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런 무효는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야. 그래서 무효 취소 파트에 가서 또 공부를 할 거야. 추인 안 돼. 전환 안 됩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되고 뭣도 안 됩니까? 전환도 안 돼. 그러면 불법 원인 구별하는 게 무슨 말이냐? 746조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뭐하거나 급여하거나 노무를 뭐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고? 청구하지 못한다. 그 불법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을 때는 수익자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나가 뭡니까? 104조. 본문이 뭡니까? 103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뭐라고? 103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104조는 뭡니까? 수익자에게만 불법적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반환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타방은 뭡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판례를 한번 봅니다. 그 밑에 103조에 의한 범행의 무효와 746조에 의한 불법 원인과의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얘는 불법의 원인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얘는 79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그 다음에 판례 2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여부가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는 6가지 정도를 알면 여러분 시험엔 충분할 것 같아요. 1번 권리 의무 내용 자체는 반사질서가 뭐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금전적 똥냄치입니다. 대가. 대가란 말만 들어가면 뭡니까? 전부 다 사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진술을 정확하게 하고 대가. 그래도 사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위 진술의 대가. 그래도 뭡니까? 103조에 반하는 거예요. 좌우지가 뭡니까? 대가란 말만 들어가면 뭐가 돼요? 정의롭지 못하다. 대가란 말만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행정기관에 진정서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급부 나와 있죠? 내가 취할 테니까 돈 주라는 겁니다. 이 역시 뭡니까?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죠. 특정한 단어를 기준을 잘 해야 돼요. 다음 3번 봐봐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의 대가로 양도 양수하는 약정. 얘는 묵인 방조했다 할지라도 103조에 반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여기 봐봐요. 103조의 제목이 뭐예요? 반사의 질서죠. 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그러면 얘는 일반 사회를 말합니까? 특정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말합니다. 일반 사회. 이걸 말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자 어떤 종교 단체는 뭐를 말해요? 법인을 말하죠. 이 법인은 뭡니까? 어떤 개별적인 단체를 이야기해요. 개별단체.
맞잖아요. 여기에 주지가 누가 되느냐, 이거는 그들 단체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근데 사회 질서하고는 관계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냐면, 봐봐요. 개별적인 단체를 말합니다. 한교 고시학원의 반장을 뽑는다. 이 반장을 뽑는데 그에게 금품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교육청에 와서 교육청이 너희 학원은 문제가 좀 많다. 왜요? 그에게 금품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영업 정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이거. 영업을 취소하겠다. 이게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 질서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이들의 뭐의 문제야? 내부적인 문제다.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라고 말해요. 3번에서 4번. 갑이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으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의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대물변제 의약을 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 이등기를 한 경우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봐야 돼요? 분양권.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걸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해서 이걸 샀다면 누가 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수인이 권리를 뭐 해야 됩니까? 취득해야 되잖아. 근데 분양권 양도한 양도인 명의로 지금 이걸 받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뭐예요?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아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양수인은 뭡니까? 그에 따르는 뭐만 지급하고 지급한 것만 탁 돌려주고 지가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봐봐요. 갑이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을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서 뭡니까? 갑이 양도받은 걸로 보고 병이 이걸 받아봤다고 말이야. 맞죠? 암매가지고 뭡니까? 그 아파트의 권리를 병이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대단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실질적인 권리자입니다. 근데 분양권이 갑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병이 이걸 뭡니까? 압류하거나 또는 뭡니까? 대물, 변제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자가 했죠. 뭐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무효. 다시 말하면 뭐가 됩니까? 병의 행위는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소유권 취득이 될 수가 없다. 자, 5번 봐봐요. 이중매매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는 기니까 맨 마지막 줄에 매도인의 배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적극 가담하여. 이 말이 나오죠? 그거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봐봐요. 그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병이 이중매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입니다. 반드시 적극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적극 가담. 소극적인 가담이 아니고 적극 가담. 이렇게 돼서 뭡니까? 만약에 병이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이자가 소유권 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못하느냐? 적극 가담은 뭐가 돼요? 우리 민법 103조에 반하니까 무효가 돼버리거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 을은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대의행사에서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여기에 나오는 5번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거. 다음 6번. 불강력으로 인한 손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특약 되어 있잖아. 얘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다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뭐라고 쓰느냐면 위험 부담.
뭐라고 쓰라고요? 위험부담. 봐봐요. 위험부담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지금 아침 수업하는 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게 수업이. 자, 위험부담이란 건 여러분이 전번주에 공부를 했어. 저하고. 기억이 날랑가는 잘 몰라. 봐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옥을 매매를 했어. 근데 혹시라도 매매하고 목적물을 뭡니까? 을에게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은 상태잖아. 근데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이잖아요. 맞죠? 이로 인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 목적물이 소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은 갑이 질 건가 을이 질 건가는 둘이서 약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지라도 매수인이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짓게. 이런 식으로 뭡니까?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약정은 유효다, 유효가 아니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약정이 없었다면 뭐가 됩니까? 원칙이 무슨 부담입니까? 원칙.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거든. 뭐라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된다면 뭐가 돼요? 갑도 면하고, 갑이 지른 거죠. 을도 면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갑이 지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약정을 하면 뭐예요? 얘가 질 수도 있다 없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거기에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6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6번은 뭐의 문제로 봐야 됩니까? 위험 부담의 문제로 봐야 된다. 뭐로 봐야 된다고? 위험 부담. 꼬리 정리해 하셔야 돼요. 다음.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3번입니다. 반사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륜관계를 뭐라고 써놨어? 단절. 그거 언더라인 거예요. 첩계약을 하면서 첩과의 관계를 뭐 하면서? 단절하면서. 그 말이야. 단절. 끝낸다 그 말이죠. 끝내면서 뭐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고 뭐 양육비를 지급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행위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다음. 그 다음에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붙은 약정. 무효가 아니야. 유효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혼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아가 문제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재산 아니고 주변 사람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뭡니까? 내 안에 있던 사람을 주변에 소개할 때 뭐라 합니까?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바뀔 게 따로 있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골이 아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용서하고 대신에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넘겨놓겠다. 지금 이해되겠죠? 이런 약정. 그리고 차후에 아내가 이걸 팔 때 적어도 팔아먹을 때는 나오고 상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약정은 반사의 질서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다. 그게 요거예요. 다음 3번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뭐 어쩌고 나오죠? 네, 봐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장교로 군대를 가게 되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요. 근무 기간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ROTC나 학사장교들 있죠? 대학 다니면서 군대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뭐예요? 근무를 해줘야 돼요. 장학금을 받은 만큼. 이해갑니까? 4년 동안 우리 동료들 중에 4년 동안 장학금 받은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뭡니까? 4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 복무기가 몇 년? 3년. 그리고 뭡니까? 장학금 받은 기가 몇 년? 4년. 7년을 근무해야 돼. 근데 3년간 딱 근무를 하고 나니까 도저히 군대 생활을 못 하겠는 거야. 왜요? 적성이 안 맞아 나오고. 그럼 뭡니까? 장학금 받았던 거 뭐하고? 돌려주고 제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4년간 더 근무하도록 하는 조건은 사일세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 파견을 시키는 회사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파견 근무를 시킬까요? 왜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해외 파견 근무를 왜 시켰을까? 선진 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회사에 좀 유용하게 써먹으려고 월급 줘가면서 경비 줘가면서 뭐 하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킨 거잖아. 근데 갑자기 뭡니까? 돌아와서 못하겠다. 사표 쓰는 것은 괘씸하긴 하죠. 근데 사표 써도 상관없어요. 단 사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간 회사가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 안 했다? 비용을 지출했죠. 이 비용은 상환하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약정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금 3번이에요. 읽어보면 내용이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중매매. 막 글씨가 엉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린트물이 거기에 깨끗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래도 그것도 뭐 깨끗한 것도 아니야. 자, 어쨌건 뭡니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펴놓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문제 제시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풀어줄 거니까. 자, 그럼 봐봐요. 6페이지라는 이야기예요. 6페이지. B가 A 소유 토지를 뭐하였는데?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뭐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안 했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 C가 등기 명의가 A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하로 A에게 이중 매도를 뭐 했다는 겁니까? 적극 권유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소극적으로 권유한 겁니까? 적극 권유한 겁니까? 이 경우에 B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인즉슨 뭐냐면 봐봐요. 누구 소유 목적물을? A 소유 목적물을 뭐 했어요? B가 매수했다 그랬죠. 근데 잘 알고 있는 누가? C가 여기에 뭡니까? 적극 가담을 한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소유권 취득 방법. 자, 어쨌건 뭐가 됩니까? 1번을 딱 봐봐. 1번.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적극 가담. 이 말이 나오면 우리 민법 몇 조에 반하는 거예요? 103조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약은 무효다? A하고 C하고 계약이 무효다 그 말이지.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B는 무효가 됐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등기를 말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B는 C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직접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A를 뭐해서? 대위해서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말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돌아와요? A에게 소유권이 돌아와요. 자, 소유권 복귀는 A에게 지금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B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매매 계약을 뭘로 해서? 매매 계약을 뭘로 하여?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잖아.
B는 A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면 돼, 안 돼요?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B 앞으로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B는 뭐를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을 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뭡니까? 장구하게 써놓은 거예요.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적극 가담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매매 사실을 뭐하고? 모르고, 매매 사실을 모르고 C가 A하고 매매 계약에서 이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봤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C는 뭐가 됩니까? 소유권 취득을 해 못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유효죠? 근데 얘가 지금 목적물을 이행할 수 있어 없어? 이행할 수 없는 상태죠. 이게 이행불능 아닙니까? 이행불능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계약 총론에서 배웠잖아. 뭐를 요구할 수 있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를 요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맞죠? 자, 원칙 유효 요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걸 한번 읽어볼까요? 4번에 결론 나와 있죠. 사례 이중 매매는 위 판례 이론에 비춰볼 때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이다. B는 A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A가 매매 계약의 무효에 기하여 C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돼 있죠? 그 등기가 말소되면 B는 매매 계약을 보존해서 A에 대하여 뭐를 요구하면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면 될 것이다. 끝났겠네요. 맞죠? 요리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이제 7페이지. 자, 그 7페이지에 케이스 2번이 나와 있죠? 매매 계약과 뭐요? 매매. 이중 매매와 증여 나와 있잖아. 맞죠? 봐봐요. 요거는 참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는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A가 C에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얘가 수증자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증여해서 만약에 C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면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C가 A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 이 말이 쏙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 민법 몇 조에 반해? 103조에 반하는 거죠. 어? 그럼 뭐예요? 무효가 돼버리지. 나머지 내용은 똑같다. 끝. 방금 공부 다 했잖아요. 맞죠?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바로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됐죠? 103조를 지금 약 40분간 강의를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4조를 보는 거예요. 104조. 자, 103조는 뭐라고 했습니까? 쌍방이 불법이니까 뭐 하지 못한다? 서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4조. 돼 가는지 모르겠다. 자, 104조. 104조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당사자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돼 있죠. 또는이 뭡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소리요. 자, 인하여 현작의 공정을 잃은 법령이는 그 말이 뭔 말이야? 불공정한 법령이죠.
뭐라고 해? 무효입니다. 또 써놨잖아요. 맞죠? 그러면 맨 처음에 궁박, 경솔, 무경이 어떻게 우리가 따지느냐 그 말이죠. 여기에 궁박이란 건 뭡니까? 급격한 공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수가 없다. 이게 궁박이야. 맞죠? 이거는 경제적인 원인이든 비경제적 원인이든 심리적 원인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요. 다음 경솔. 여러분 말로 하면 뭐예요? 덤벙대는 거예요. 뭐라고? 덤벙대.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치 않았다. 여기 뭐라고? 경솔. 됐죠? 다음 세 번째 무경험은 뭡니까? 일반적 거래 언어라는 거예요. 일반 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를 말한다고? 일반 생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 나와 있잖아. 맞죠? 봐봐요.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궁박은 누구 표준? 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은 누구 표준? 이거는 대리인 표준입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대리권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대리,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침 수업을 못 따라올 것 같다라고 싶으면 민법을 기초인문 들었던 거 있죠? 한 바퀴를 빠른 속도로 더 들어버리. 그래야만 이걸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리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계약서를 쓰기는 누가 써요? 병하고 을하고 쓰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병이 경솔했다. 병이 경험이 없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기준해서. 근데 본인이 오직 궁박했으면 이런 조건하에서 대리권을 줬을까? 그래서 궁박은 누구 표준입니까? 본인 표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경험이 있다 없다, 경솔했다 안 했다, 실제 계약을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준이죠? 근데 오직 답답했으면 이런 조건하에서 대리권을 줬겠느냐 이 말이야. 맞죠? 궁박은 누구 표준? 본인 표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입증 책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계약은 뭐라고 합니까? 무효입니다. 맞죠? 무효가 되는데 이 입증 책임은 무효를 뭐 하는 자? 주장자. 이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공부를 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뭡니까? 현저한 불공정행위는 되어 있는 판단 기준은 법령 시점입니다. 계약 시점을 기준하는 거요. 다음, 무효로 한다.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어? 이행할 필요가 없지. 만약에 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반환을 청구가 가능한데, 맞죠? 반대가 될 경우는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내용에 따르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9페이지를 먼저 봐버려요. 9페이지를 보고 시작합시다. 자, 9페이지에 보면 케이스와 판례하고 나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A는 B 소유의 토지를 대금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계약 당시 위 토지는 시가 1억 원 상당이었으며, 맞죠? 그러면 1,500 플러스 1,500하고 1억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자, 또한 B는 무학, 문명의 망령의 기색이 있는 80세 노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1,500만 원의 위 계약을 맺으면서 A는
계약 당일에 얼마 줬어? 550이 다음날 얼마 줬어? 중도금을 650만 원 줬죠. B에게 지급하였다. 이 경우에 A와 B의 법률관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불공정한 법령에 관한 104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봐봐요. 지금 B가 소유하는 목적물을 누가 산 거예요? A가 산 거죠. 자, 얼마짜리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1억짜리 얼마예요? 1,500에 계약을 한 거예요. 맞죠? 근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쪽으로 계약 당일날 150을 지급해야 맞잖아요. 맞죠? 근데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550을 지급했잖아. 맞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뭡니까? 650만 원 더 지급해 버렸잖아. 맞죠? 이렇게 지급한 것은 뭡니까? 자,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뭐하거나 포기하거나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죠. 이걸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날 바로 지급한 것은. 그리고 계약금을 이렇게 왕창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은 뭡니까? B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뭡니까? 장치를 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 B가 80세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망령기가 있고 무학 문맹이라는 이야기죠. 그를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기에 있는 이 A가 알고서 뭡니까? 이용한 거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용한 거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는 자,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알았다고 볼 수 있죠? 악이죠? 그러면 B와 A의 계약은 뭐라고 봐야 돼? 불공정한 법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불공정한 법령이는 뭐가 됩니까? 민법 104조에 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계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라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에 관한 입증은 누가 입증해야 돼? 입증은 이 그룹에서는 B가 입증해야 돼요. 이자가 뭔데? 무효를 자가 입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자, 이럴 경우에는 B는 얼마 받았어요? 1,200만 원 받았잖아. 1,200만 원을 반환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되지? 근데 A는 만약에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를 받았다면 이거는 뭡니까? 말소 요구가 가능해? 누가요? A가. B가. 맞죠? 그러니까 B는 돌려줄 필요가 없죠. A는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이게 뭡니까? 불법 원인 급여의 단서.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수익자. 얘가 누굽니까? 수익자죠. 얘가 누굽니까? 폭리자죠. 얘가 누굽니까? 불법자죠. 맞잖아.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이거. 얘가 뭐라고요? 수익자. 얘가 뭐라고? 폭리자. 얘가 뭐요? 불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맞죠? 얘는 돌려줘야 돼. 맞죠? 근데 자, 얘는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누구만이 불법입니까? A만이 불법. 여기 뭐요? 일방의 불법. 지금 이 두 가지 공부했어요. 이걸 잘 판단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 이제 8페이지 봐봐요. 불공정 행위와 증여 나와 있잖아. 나와 있나요? 지금 공정하다, 공정치 못하다를 따질 때에는 급부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증여라고 하는 것은 급부와 반대 급부라는 게 있다 없다? 없잖아. 급부,
반대급부라는 것이 아예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104조로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번이잖아. 판례 1번.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증여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104조가 적용될 리가 없다. 다음 판례 2번. 단독행위에서는 적용되는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니까 뭐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봐봐. 남편이 갑하고 갑이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아내입니다. 자, 남편이 뭡니까? 아내. 이렇게 써야 되죠. 아내. 자, 남편이 구속됐어요. 아내가 뭡니까? 남편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전혀 몰라. 근데 이 아내가 뭡니까? 남편을 뭐해서? 대리해서, 대리인가? 남편은 뭐요? 대리해서 이 아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자, 그 회사가 받을 채권을 뭐 했다는 거야? 이 대리인 자격에서 자기가 포기하거나, 맞죠? 채무를 면제시켜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남편이 구속해서 석방될 거라는 뭐예요? 일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얘는 심히 뭐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궁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지죠? 그러면 이 행위는 뭐라고 해야 돼? 불공정한 행위다. 그게 지금 판례 2번이에요. 아시겠죠? 다음 궁박의 의미는 뭐예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리행위와 불공정 행위는 방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와 악이 돼 있죠. 얘는 그 사실을 알고 뭐 해야 된다? 이용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악의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알고서 뭐 해야 된다?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적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까지 공부를 하고 106조 임의 규정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딱 1시간 했어요. 자, 아침 수업반이라고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